여러분은 태그 호이어의 아이코닉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모나코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모나코가 매력 있는 모델인 건 맞지만 크로노그래프 명가 태그 호이어의 플래그십 모델인 것에 비하자면 그 존재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럭셔리 크로노그래프 시장을 대중적으로 지배하기보다는 뭐랄까요? 독특한 디자인 때문인지 힙스터의 픽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태그웨어가 갖지 못한 높은 가격대와 많은 판매량을 모두 갖춘 럭셔리 크로노그래프 시장의 왕좌는 아무래도 오메가의 헤리티지 깡패 문워치가 지배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이었죠. 태그웨어가 까레라 컬렉션 출시 60주년을 기념해서 야심작을 내놨습니다. 까레라는 호불호 갈리지 않는 무난하고 잘생긴 디자인으로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컬렉션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모델은 태그웨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응축하고 녹여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워치를 착용해왔던 제가 이 시계를 경험해보고 나니 여기에 내가 문워치에서 아쉬워했던 것들이 다 개선돼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태그웨어에서 문워치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럭셔리 크로노그래프 왕좌를 가져오기 위해 저격수를 배치한 느낌이었는데요. 어쩌면 문워치가 지배하는 공고한 지각을 변동시킬 녀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워치 킬러 글라스 박스입니다. 오늘은 이 1000만원짜리 잘생긴 시계의 여러 요소를 살펴보면서 어째서 글라스박스가 문워치를 위협할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고 생각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 문워치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문워치가 투박하고 수수한 느낌을 가진 시계라면 글라스박스는 훨씬 세련되고 화려한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인덱스와 핸즈가 폴리싱 되어 있는데 인덱스를 자세히 보시면 바나나처럼 오목하게 위로 휘어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면을 따라 빛이 다양하게 반사되기 때문에 다이얼을 보면 빛의 방향과 시계 움직임에 따라 인덱스와 핸즈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데요. 덕분에 누가 봐도 명품 시계로 보이는 팬시한 느낌을 줍니다. 이 모델은 올해 새롭게 출시된 퍼플 컬러인데요. 과거부터 보라색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위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특권 계층의 색이었습니다. 자색 염료 자체도 귀했지만 그 색상을 추출하는 방법 자체도 까다로웠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고요. 보라색을 물들인 옷은 특권 계층이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라색은 좀 튀는 느낌이 있어서 시계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색상입니다. 보라색 시계가 정말 흔치 않다 보니 과연 일상에서 이 시계를 쉽게 매칭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시계를 직접 보니 보라색을 과하지 않고 정말 은은하게 사용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운데로 갈수록 밝아지도록 은은한 그라데이션을 줬고 서브다이얼과 타키미터는 완전한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퍼플 100%의 다이얼이 아닌 블랙 50%, 퍼플 50%의 다이얼로 느껴집니다. 글라스박스의 다른 컬러 모델이 다이얼 전체에 해당 색상을 사용한 것과 다르게 다이얼의 일부분에만 보라색을 사용한 걸 보면 이 실험적인 컬러를 사용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한 태그 호이어의 신중한 접근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보라색이 줄질에는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색깔의 개성이 강하다 보니 무채색이 아닌 스트랩과는 매칭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으로 주어지는 블랙 스트랩이나 화면에 보이는 그레이 색상 스트랩이 퍼플 다이얼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색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디자인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적 특징이 글라스 박스라는 이름에 드러나는데요. 시계 이름이 왜 글라스 박스일까요? 검색해보니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의미하고 박스는 돔형 구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리 덮개와 같은 의미로 쓰인 건데 솔직히 박스라는 단어는 사각형을 연상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글라스 박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네모 모양인 모나코에 도면 글라스를 쓰고 글라스 박스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지금보다 모나코 인기가 2배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름은 와닿지 않더라도 시계 디자인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다이얼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면 글라스의 둥근 가장자리를 따라서 타키미터 베젤 역시 볼록하게 솟아 있습니다. 핸즈가 있는 다이얼 중앙으로 갈 때는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다이얼이 다시 움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 경사면에 위치한 인덱스를 보면
굴곡을 따라 오목하게 휘어 있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디자인은 글래스 가장자리에 곡률이 있더라도 타키미터 글씨를 왜곡 없이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시분침 공간까지 알뜰하게 확보한 최적화 디자인의 정수라 알 수 있습니다. 평평한 다이얼에 페인트 인덱스를 한 다른 시계들과 비교하자면 2D와 3D의 차이, 즉 차원이 다른 입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3.9mm인 두께 스펙만 보면 얼핏 시계가 두껍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돌려보면 39mm의 작은 케이스 안에 수직 클러치가 적용된 무브먼트가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 외에 디자인만을 위한 불필요한 요소를 덧대거나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이 정교한 기계 장치를 너무나도 컴팩트하게 담아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케이스에 무브먼트가 꽉 들어차 있는 걸 볼 때면 상당히 정교하게 제작된 예술품을 가졌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옆면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착용자나 주변인이 대각선으로 시계를 내려다볼 때 실제보다 시계가 더 얇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반대의 예를 설명드리면 예전에 리뷰한 오리스 아퀴스는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케이스 옆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퀴스는 스펙에 비해 시계가 두껍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글래스박스에 꽉 들어찬 무브먼트와 얇아 보이는 케이스 쉐입, 그리고 차곡차곡 들어찬 세련된 인덱스, 거기에 좌우 밸런스를 깨지 않는 데이트 창까지 보고 나면 시계의 어느 면을 보더라도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브먼트를 문워치와 비교해보면 사실 글래스박스에게 미안할 정도로 글래스박스의 무브먼트는 현대적인데요. 문워치가 수동 무브먼트의 수평 클러치,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반면 글래스박스는 양방향 로터의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수직 클러치, 컬럼 휠, 그리고 크로노그래프가 무려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데다가 날짜 기능까지 있습니다. 수동이냐 자동이냐, 그리고 파워 리저브나 날짜는 직관적인 이해가 되실 테니 클러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문워치의 수평 클러치는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할 때 기어의 뾰족한 톱니가 맞물리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때 기어가 파손 또는 마모될 위험이 있어 초침이 튀기도 하고요. 또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할 때 구동력이 달라지다 보니 시간이 부정확해지거나 토크 부족으로 시계가 좀 더 일찍 멈출 수 있습니다. 반면 태그워어의 수직 클러치 방식은 수직으로 붙는 마찰력에 의해 크로노그래프를 구동합니다. 따라서 앞선 수평 클러치에서의 단점들이 없이 크로노그래프를 계속 켜두더라도 1호차가 틀어지거나 파워 리저브가 감소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작동 시에도 초침이 튀거나 기어 마모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컬럼 휠을 채택해서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할 때 찰칵찰칵하는 이 손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브레이슬릿도 한번 볼까요? 태그 호이어는 브레이슬릿 완성도가 높은 브랜드에 속합니다. 만졌을 때 단단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눈으로 봤을 때도 고급스럽고 화려합니다. 브레이슬릿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가볍고 착용감도 준수했고요. 다만 버클 스위치가 튀어나온 게 조금 거슬렸는데 이건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가진 다른 브랜드들도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이기는 합니다. 글래스박스에는 조금 희한한 점이 있는데 러그 너비가 20mm도 아니고 21mm도 아닌 20.7mm입니다. 디자인 비율에 변태적으로 집착한 어느 디자이너의 작품인지 정품 스트랩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마케터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질에 있어서 단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20mm 스트랩의 핏감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 소재의 스트랩을 매칭해봤습니다. 먼저 나토 스트랩은 유연한 재료 특성상 20mm를 차도 크게 어색함 없이 어울렸습니다. 21mm는 당연히 잘 어울릴 테고요. 반면 가죽 스트랩은 20mm를 끼면 빈 공간이 드러나서 별로였습니다. 검색해보니 해외에서는 21mm 가죽줄을 매칭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직물이나 가죽보다 유연성이 적은 재료인 러버 스트랩이나 금속 브레이슬릿은 싸제 부품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재치 브레이슬릿 옵션도 두 종류고 가죽 스트랩 옵션이 꽤 다양한 점은 다행입니다. 재치 가죽 밴드는 적당히 볼륨감 있고 착용감도 좋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퍼플 모델에는 스트랩에 퀵 릴리즈도 적용돼 있어서 탈착도 편하고요. 사이즈 조절도 간편합니다. 하지만 문워치 킬러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가장 먼저 브랜드 밸류에 있어서 아무래도 오메가가 태그 호이어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아무리 글라스박스의 무브먼트가 현대적이고 동일 성능을 가진 타 브랜드 대비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가졌다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브랜드가 주는 감성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태그 호이어 모델로는 모나코가 있는데요. 모나코는 태그 호이어 시계라는 이미지보다는 모나코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개성이 강하고 또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성공적인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글라스박스는 다른 엔트리 모델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적 개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태그 호이어 까레라 라인이라는 정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포지셔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헤리티지에 있어서도 문워치에 밀리는데요. 글라스박스 역시 나름 60년 동안 수많은 레이서들이 착용해온 까레라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문워치가 가진 소위 말하는 달뽕을 이기는 건 누가 와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한 글라스박스의 현대적인 무브먼트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워치의 고전적인 추동 무브먼트가 아무래도 신미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최고의 성능만을 찾다 보면 사실 스마트폰을 쓰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시계를 구매할 때는 기계식 시계만의 감성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인데 글라스박스 무브먼트의 기술력을 높이 쳐주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반대로 문워치 무브먼트가 주는 아름다움을 더 높이 쳐주는 소비자 역시 많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그 호이어가 칼을 갈고 준비한 럭셔리 크로노그래프 글라스박스를 리뷰했습니다. 고품질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트렌드에 맞는 컴팩트한 사이즈, 거기에 고급스럽고 잘생긴 디자인까지 겸비했다 보니 대중픽과 매니아의 픽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시계로 느꼈습니다. 글라스박스가 문워치 킬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만약 두 시계가 동시에 오늘 출시됐다면 대부분 글라스박스를 선택할 거라 생각될 정도로 상품성에 있어서는 꽤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겁니다. 문워치와 글라스박스 두 시계를 모두 써본 제 입장에서 선택해보자면 저는 글라스박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두 시계 중 하나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